촬영을 끝마치고 창문을 닫자 바람소리로 시끄러웠던 차 안이 다시 잠잠해졌다. 이내 기다렸다는 듯 기사님이 말을 건넸다. 어디 촬영이라도 가세요? 짐이 상당하던데요. 네, 제가 다큐멘터리 PD라서요. 이번에 산티아고 순례길 취재하러 가게 됐습니다. 이 많은 장비를 혼자서 다 들고요. 산티아고에 가면서 이렇게 짐을 많이 들고 가는 사람을 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 네. 늘 하는 일이라 이 정도는 별 무리가 없어요. 요즘 한국에서도 산티아고로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네, 요즘은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번 주에도 꽤 많은 분들을 몽파르나스역까지 모셔다 드렸죠. 특히 며칠 전에는 한 커플이 탔는데 신혼여행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다고 하더군요. 순례길에 오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기사님이 순례길 취재에 관심을 보이자 이때다 싶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기사님이 보시기에 일반적인 여행을 오는 사람들과 산티아고 순례길을 오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글쎄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오는 사람들은 한 달 이상 걷는다는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평범한 직장인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휴직을 했거나 퇴직을 해서 다른 일을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학생이나 은퇴하신 분들이 많더군요. 지금껏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터닝포인트로 순례길을 많이 찾는 것 같더군요. 반면에 유럽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길어봐야 일주일에 열흘 정도 짧게 주요 장소만 훑고 가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공항 픽업에서 현지 명소 이동까지 제 수입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쉬러 왔다면 쫓기듯이 여행하는 걸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한인 택시기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호텔에 도착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와 카메라를 비롯한 장비들을 충전시켰다. 오늘 밤 필요한 옷을 배낭에서 꺼냈는데 페이스북 알림이 울렸다. 누구지? 김 부장이었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도착 보고를 하라고 난리였다. 갑자기 피로감이 2배로 느껴진다. 나는 간단하게 오늘 일정을 보고하고 채팅창을 닫았다. 급격히 몰려오는 피로감에 잠시 침대에 누웠다. 일어나야 하는데 충전도 해야 하고 일어나야겠다는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눈꺼풀은 점점 내려왔다. 한 손에는 미처 스마트폰에 꽂지 못한 충전기 잭을 쥔 채 결국 나는 잠이 들고 말았다. 창밖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때마침 스마트폰에서 요란하게 알람이 울렸다. 나는 얼른 씻고 간단하게 조식을 먹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풀어둔 짐을 다시 챙겼다. 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비 내리는 창밖의 풍경을 스마트폰에 담았다. 그때 액정 위로 알림이 떴다. 배터리 15% 미만 남음.
뭐야, 오늘부터는 정말 긴 여정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허술하다니. 보조 배터리가 어디 있더라? 나는 가방 속을 뒤져서 보조 배터리를 꺼내어 얼른 스마트폰 충전을 시작을 했다. 호텔을 나서니 밖에는 비가 내렸다. 카메라 장비를 어깨에 메고 손에 쥔 스마트폰도 보조 배터리에 꽂은 채 다니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다시 가방에서 우비를 꺼낼 여유도 없어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몽파르트 역에 도착했다. 역 앞에는 크고 작은 배낭을 맨 사람들이 보였다. 저 사람들의 목적지도 나와 같을까? 산티아고 순례길은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걷는다는 프랑스 길을 선택했다. 이곳에서 비온까지 기차로 4시간, 비온에서 다시 기차로 1시간 반을 더 가면 프랑스 길의 시작점인 생짱 피에드포르에 도착할 수가 있다. 바이온에 도착하면 점심때가 훌쩍 넘었을 거라는 사람들의 후기가 생각나서 나는 근처 까르푸 매장에 들러 베드버그 약과 간식거리를 샀다. 역에서 기다리자 잠시 후 비오는 기차가 도착했다. 등산화를 신고 자신의 키를 훌쩍 넘긴 큰 배낭을 맨 사람들이 기차에 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배낭에는 각각 다양한 국기가 꽂혀 있었다. 사람들도 함께 바이온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가 보다. 왠지 모를 설렘과 긴장감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호기심이 샘솟았다. 기차 안을 둘러보던 중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니 중년의 남성이 누군가와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노르웨이 깃발이 꽂힌 배낭이 보였다. 노르웨이 사람인가 내가 인터뷰를 요청하면 흔쾌히 응해줄 것 같은데.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그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움직였다. 봉주루, 봉주루. 저는 한국에서 순례길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온 PD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배낭이 인상적이네요. 잠시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그는 흔쾌히 내 인터뷰 요청을 승낙해 주었다. 그럼 물론이죠. 뭐가 궁금하신가요? 하하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나는 노르웨이에서 온 에드가예요. 산 타는 걸 좋아하죠. 순례길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에드가는 순례길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순례길은 별의 길이라고도 하죠. 나도 그 별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랍니다. 아직 그 별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길을 찾은 거고요. 별이요? 무슨 별을? 인생을 다 걸고 할 수 있는 어떤 의미 같은 것. 쉽게 말하면 삶의 목적이라고나 할까요?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줄 무언가가 내가 찾는 별이에요.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거든요.
수연, 당신은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나요? 가슴을 뜨겁게요? 그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 젊은 사람이니까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 가슴을 뜨겁게 해줄 무언가가 없으면 더는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당신 또 이번에 순례길을 간다고 하니까 걸으면서 당신의 별을 찾아봐요. 나만의 별이라고? 나는 갑자기 별을 찾아보라는 그의 말에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랐다. 아, 저는 취재차 가는 거라. 그러면 걷지 않을 건가요? 똑같이 걷는 건데 그동안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일만 하면서 걷기에는 정말 긴 여정이 될 테니깐요. 벌써 세 번째 순례길이라는 숙련된 경험자의 말을 들으니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는 얼떨떨하게 인사를 하고는 에드가와의 인터뷰를 마쳤다. 옆에 있던 두 사람도 인터뷰를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어색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에드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일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들도 바이오넨 기차를 기다리면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행처럼 보이다니 이들의 친화력이 좀 신기하기도 했다.